시장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포커스 맞추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그 뉴욕과 미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 협상이 이제 낙관론이 이제 피력이 되니까 이건 이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죠. 물론 중간에 중국과 합의가 뭐 무산되거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를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그 부분에는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재료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지표나 실적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표 쪽에서 GDP 성장률이 뭐 증가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소비 지출이나 아니면 뭐 기업 투자 같은 것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죠. 근데 참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거래도 보시면 고점 대비로 한 150포인트가 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28,600 정도 갔거든요. 거의 600 정도 넘어섰다가 28,455로 마감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산타랠리가 상승을 하는 건 좋은데 랠리라 그러면 쭉쭉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상승은 계속 주는데 일정 부분은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시했던 지수는 돌파가 됐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선이었던 이게 우상향을 트면서 고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고점이 높아진 상단선을 정확하게 어저께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그게 28,608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생겼고 실제로 고점 대비로는 150포인트 정도 밀렸죠. 그러니까 정말 산타랠리 같은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더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돌파의 의지는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돌파하고자 한 저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고점인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을 이끌 만한 특별한 재료는 일단 소진됐고, 지표나 경기 쪽, 또 아니면은 종목에 대해 쪽으로 방향이 계속 선회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지수는, 그러한 어떤 지표들은 사실 시장을 완벽하게 막 끌어가지는 못해요. 기대치가 한껏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대치가 들어가는 게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벌써 3번을 했잖아요. 그 3번 한 결과치가 이제 나올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표가 좋아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반응하는 부분이 많이 좀 다른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표가 났으면 한 1%, 2%가 올랐을 거예요. 근데 벌써 금리 인하를 해서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안 좋았으면 어떨까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안 됐던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새로운 재료가 좀 필요한 거고 그 재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인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격다짐을 올리는 그런 장세의 모습이다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저께 고점이었던 부분이 아까 제가 추세 상단선 값이라고 했잖아요. 28,608포인트 정도. 그 자리가 완전히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양봉이 정말 커져야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 200~300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가야 진짜 믿을 수 있는 차트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후엑스펜 연결선상에 돌파를 완전히 해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까지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반도체가 내년도에 업황이 되게 좋을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 바람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막 시장을 완전히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고점 때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주도주 쪽으로 계속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되죠.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반도체의 수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출이 계속 줄어서 1년째 줄고 있어요. 그럼 사실 업황이 바닥을 지나간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재고를, 그러니까 이 거의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이 물량이라든가 수출이 굉장히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반도체 업황은 바닥일 때 주가가 꼭지로 간 거는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쌍봉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헤드라고 발산했을 때 양쪽 어깨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똑같고 위로에서 고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고 제가 연결한 선에서 윗골을 정확히 맞고 밀려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업황에 대한 그 효과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봤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될 거다. 조정이 들어와서 이격을 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이격을 더 벌려야 돼요. 근데 요 정도 조정을 와가지고 이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년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업황이 좋아질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항이 진짜라면 지수가 좀 밀렸다 가는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도 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아마 여기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한 10% 정도 더 남은 것 같다. 정확하게 고점 딱 찍고 지금 밀렸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수출이 업황의 변화에 대해서 믿지 마시고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라라고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상황이었고 이 이후에는 이제 진짜로 실적에 대한 변화나 업황이 확실히 턴이 됐다라는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수는 이 지수를 받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아마 뭐 장비 쪽으로 아마 많이 이렇게 유도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업종에서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업종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를 받쳐주는 시장이 항상 되거든요. 항상 보시면 지수가 바닥일 때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지수가 멈춰섰을 때 지수를 멈추게 하는 종목들이 예전의 지수의 차트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도주에서 재미 보신 분들 입장에서 약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이 이후에 다른 종목군에서 방향을 좀 확인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정말 좀 필요해요. 기관들이 사실은 이번 그 하락장이었던 데서 반등을 줬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관이었던 게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막판에 좀 들어왔거든요. 막판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더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외국인이 사고 그다음에 기관이 사고 개인에 던지거나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세 번째에서 쌍끌이 갔다가 외국인이 던지면서 기관 같이 던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차트상 1, 2, 3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 시도가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기관들이 강력한 매수가 좀 필요하다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음봉이 지금 4개째예요. 일반적으로 음봉이 고점에서 3개에서 4개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좀 제가 봤는데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저께 샀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팔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외국인은 그냥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량을 한번 잠깐 봤는데 수량으로는 외국인은 한 580만 주를 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눈속임으로 지금 물량을 시장에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종목들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장이 한동안 있을 수 있겠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끌어주는 상황이라면 개별 종목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사실 기관이 커버링을 좀 해줘야 될 시장이 온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커버하지 못해주게 되면 지금까지 상승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이 시장에서 하락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2200포인트에서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의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순으로 지금 매수 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순매수를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다만 코스피가 지난 1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참 모멘텀이 소강 상태를 나타내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종목별 변동성에 보다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